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지스타 행사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넷마블 이번 지스타 행사에서 신작 두 종을 출품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행사를 앞두고 대부분 기업들은 기대 심리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좀 마땅하죠. 근데 넷마블은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 네오가 IPO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마블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이 맞는 거냐며 반발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과연 이 넷마블이 이 기존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넷마블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그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넷마블 바로 보시죠. 자, 국제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지스타 행사에서 이 넷마블의 신작 두 종을 출품을 한다라고 해요. 넷마블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시면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와 그리고 몬스터 길들이기의 타 다이브를 좀 출품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홈페이지 좀 들어온 김에 홈페이지 좀 살펴보자면 넷마블 부스 위치가 뭐 저희 제일 끝에 오른쪽 여기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심지어 인플루언서들을 좀 살펴보자면 김성회 그리고 고세구 그리고 뭐 완하나도 있고 고말숙 반민정 조매력 이분도 있고 견지아이 김은별 뭐 무빙TV 이민 성승헌하고 클템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넷마블에서 좀 돈을 썼다라는 인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넷마블이 이번 지스타 행사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저는 넷마블 네오의 IPO 추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뉴스 좀 살펴보자면 10월 10일 뉴스인데 넷마블 네오가 10일에 IPO를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을 마쳤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정 감사인 신청 같은 경우 상장 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작업인데 사실 넷마블 네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나온랩을 만든 회사이죠. 그러면서 흥행까지 성공시켰고요. 그래서 이 넷마블이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돈 1등 공실이고 이 신작 효과에 2분기에 넷마블이 2,821억 원의 매출을 냈고 나온랩 같은 경우 2분기 넷마블의 게임 포트폴리오 중 매출 비중 1위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넷마블 네오는 넷마블의 매출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 근데 이번 이 넷마블 네오가 쪼개기 상장으로 상장이 된다면은 사실 기존 주주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과거 LG 엔솔이 LG 화학에서 좀 분할이 되었을 때도 LG 화학 주가 상당히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도 이 소액 주주와의 논의가 선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현재 이 넷마블이 그러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3분기 매출도 살펴보자면 3분기에도 나온랩이 1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넷마블 네오가 실제로 쪼개기 상장이 된다면 넷마블 주가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이게 과연 이 소액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일까요? 이 넷마블은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반하는 길로 좀 가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방시혁의 친척다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기술적인 측면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넷마블 마이너스 5.24%로 지금 평선도를 다 이탈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야 됐었지만 그 지지 라인은 좀 이탈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과 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10월 24일 여기 52주 신저가가 나오는 10월 24일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박스권들에 대한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시키고 매물 저항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이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이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넷마블의 쪼개기 상장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